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C1, C2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좀 주목을 해주세요. 자, 1사분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점이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중심도 1사분면에 있겠죠. 자, 그리고 C1은 X축에 접해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고 C2는 지금 Y축에 접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동시에 원 C1에 지금 외접을 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접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 외접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자, 지금처럼 두 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떠한 특징이 있죠? 이런 경우에 자,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이때의 반지름과 이때의 반지름의 합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원이 외접하는 접점을 P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때의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자, 나타내는 도형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요. 자, 이때의 길이가 P파이다라고 했을 때 30 곱하기 P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을 건지 이제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림만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식을 직접 세워가지고 구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C1이라고 하는 것의 좌표는요 지금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편의상 제가 이렇게 쓸게요. X1, 그 다음에 1이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C1의 중심의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C2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Y축에 접하고 있거든요. Y축에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Y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자, 부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원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C2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C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길이가 지금 1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Y축에 계속 접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C2의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1로 고정이 되겠죠. 그런데 Y좌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Y좌표를 제가 Y1이라고 한 거고 X좌표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을 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충 한번 그릴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X축에 접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1로 계속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X좌표는 바뀐다. 그래서 그때의 X좌표를 X1이라는 변수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심과 중심 서로 이렇게 이었을 때 자, 결국에는 얘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C1의 X좌표와 C1의 중심의 좌표와 C2의 중심의 좌표의 정중점, 그러니까 이 중점이 결국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1 더하기 1, 2분의 Y1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좌표평면 선상에서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편의상 이 녀석은 X좌표, 이 녀석은 Y좌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1과 Y1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X좌표가 있고 그리고 여기 Y좌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C1이고요. 얘가 C2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C1의 중심의 좌표를 한번 보시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역시나 x1,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x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지금 1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x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한번 또 그려서 또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원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얘가 지금 C1에 해당이 되고 얘가 이번에 C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중심을 한번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에 해당이 되니까 Y좌표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X1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역시나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다시 1입니다. 그러면 C1의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3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3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경우가 X1이 3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Y축에 접하고 있는 C2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이번엔 C2입니다. 자, 오른쪽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2는 어떻게 돼요? 그때 X좌표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C2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1이라고 하는 게 역시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왼쪽 그림 선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길이가 결국에 3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2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C2의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3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역시나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X1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양쪽에 1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각각 1을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X1 더하기 1 그리고 3입니다. 얘를 다시 2로 나누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X라고 했고 요 녀석은 Y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이거 잘 보세요. X1이라고 하는 건요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요 Y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Y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설정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X1, 1이고요. 자, 요 점이 결국에는 1, Y1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얘가 외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외접을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2로 일정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할 건데, 루트에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x1-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1-y1의 전체 제곱. 자, 요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서 보면은 x1-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 이번엔 얘를 y1-1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얘가 4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요 각각 요 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결국에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묶어주는데 여기가 제곱이니까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4에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4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설정이 됐고 x랑 y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뭡니까?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결국엔 뭐예요? 원에 해당이 된다. 원상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결국에는 얘도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그 원의 일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은 이렇게 좀 크게 그립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둘게요. 그리고 x좌표와 y좌표에 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얘를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x좌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2가 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y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어떻게 여기가 2에 해당이 되니까 y좌표는 지금 어떻게 요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녀석.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이 부분이 결국에는 x좌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며 y좌표도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의 길이를 지금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원주의 길이는 결국에 2파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 거기에 4분의 1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파이가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2분의 1 파이가 결국에 p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p가 2분의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을 곱하게 되면 15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문제는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생각할 게 좀 여러 개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